사실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한 방을 기대하는 심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권처럼 단번에 인생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자산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 올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돈을 한 번에 크게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점점 늘려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과 언젠가 큰 돈을 벌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아 보여도 지속적인 행동이 결국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약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껴서 10만원을 줄이는 건 쉽지 않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통해 10만원을 더 버는 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작업, 글쓰기, 번역, 영상 편집 같은 것들도 충분히 수입이 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을 써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고이율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5%의 이자의 빚이 있다면 그건 투자로 15% 수익을 내야 겨우 제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고이율 부채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상자금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된 돈이 없다면 투자 자산을 급하게 팔거나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돈입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과정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방을 버리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빚을 정리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 이 기본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하는 투자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게 결국 가장 현실적인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그 다음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단계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큰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만 이해해도 방향이 훨씬 뚜렷해집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에게 추천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특히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대표적인 선택입니다. 개별 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위 기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낮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수수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뱅가드인데 저비용 인덱스 펀드로 유명합니다. 이런 상품은 특별한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 꾸준히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기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대출이자와 원금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1% 룰입니다. 매매가의 1% 정도를 월세로 받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물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수익성이 낮은 물건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개별 주식 투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좋아 보인다거나 남들이 산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와 같은 숫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경쟁력, 산업의 흐름, 앞으로 성장 가능성 같은 정상적인 요소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종목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하는 것, 즉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금 다른 종류의 투자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을 키우고 그 분야에서 신뢰를 쌓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거나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함께 성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쌓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돈만 움직이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 그리고 사람까지 함께 얽혀있는 과정입니다. 인덱스 펀드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고민하고 주식으로 기회를 탐색하고 자기 자신과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것, 이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면 훨씬 더 단단한 자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결국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항상 유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특정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야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지금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대부분 이해가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경쟁사는 누구인지, 앞으로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거의 추측에 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아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버티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투자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내 말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넣는 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납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비싼 차, 조금 더 잦은 외식과 여행.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생활 수준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 결국 남는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도 생활 수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늘어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투자로 연결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큰 격차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소비로 쓰는 사람과 그 돈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곳에만 투자하고 벌어들인 돈을 소비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투자의 방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전략이나 복잡한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과하지 않게 소비하고 남는 것을 계속 쌓아가는 것. 이 반복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